않도록 앞차와 여유 공간은 충분하게 두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정훈 박사. 네. 저는 이재용 소카 전 대표가 그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 발언을 지금 꼽았는데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 자,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약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카로 고발당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러나 그 사이에 국회에서 아예 그 타다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타다 내용으로 이 법 개정을 했죠. 그런 이제 근데 그 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또 반드시 위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뭐 국민의 민의를 받아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그럼 도대체 이 혁신 서비스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이게 기소 자체가 좀 무리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택시로 본 거거든요. 콜택시로 본 건데 이제 법원에서 보기에는 택시 아니다, 렌트카다. 렌트카인 경우는 뭐 당연히 책임 안 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이제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총선 2000년 3월인가 그랬고 택시업계에 강력히 반발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도 찬성해서 여야 합의로 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택시업계 반발이 심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카카오 택시가 거의 뭐 95% 이상 장악했는데 요즘 저도 가끔 가면 그 경로를 추천해 주는데 엉뚱한 경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로를 내가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승객님이 고객님이 추천한 경로로 갑니다 해서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폐해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독점으로 돼 있어서 차라리 그냥 타다를 그냥 양성화 시켰으면 어땠을까. 이 논의는 저는 본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죠. 네. 자, 우리 현근택 변호사는 검주의 핫한 한마디 뭡니까? 아까 뭐 오인회랑 약간 연결되는 금액인데요. 이제 이용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왜 안 나갔냐 이랬더니 4천만 원 내고 가성비가 나오냐. 가성비가 떨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나갈 의미가 없다 이 얘기인데 물론 이제 뭐 이게 정치를 가성비로 따지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실익이 없다. 지금 최고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구가 맞느냐. 이제 그 논의를 촉발시킨 거라 저는 오인회가 누구냐 이 문제보다 사실은 최고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기구는 따로 있다.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 그전에는 윤핵관이라 하다가 지금 이제 오인회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인회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용호 의원이야 이제 좀 막 비난받으니까 취소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최고위원회는 그냥 들러리고 실제 의사결정하는 기관은 따로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사실상 활동을 못하는 상태고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로 꼽힐 사람들 보궐선거에 나온 세 사람을 보니까 다 아무도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고 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또 김병민 최고위원 뭐 정치적 역량이나 비중이나를 봤을 때 좀 분명히 조금 뒤떨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지금 최고위원 회의는 별로 힘이 없어 보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힘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대표가 힘이 있어야 돼요. 대표가 힘이 있으면 최고위원들 힘을 갖습니다. 근데 최고위원들이 아무리 뭐 정치적 역량이 있더라도 당대표가 결국은 이제 뭐 또 공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총선 가까울수록 공천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힘이 실리거든요. 공천권 행사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다들 뭐 만들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만들었으니까 공천도 대통령실에서 하겠지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대표한테 힘이 안 실려요. 근데 당대표가 힘이 없으면 당대표의 권한을 어찌 보면 이제 공유하는 입장인데 최고위원들도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당대표가 힘이 이렇게 없으면 사실 5인회도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인회는 좀 다른 각도로 지금 뭡니까? 다른 각도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죠? 그건 뭐냐면 김기현 대표 뒤에 오인혜 있고 오인혜 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그 오인혜는 일종의 이제 그 국민의힘의 감독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 그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아서 이 오인혜가 김기현 대표에게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다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재가만 받는 형태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 오인혜가 실세네 이렇게 되는 거고 공천 과정에서도 그러면 이 오인혜가 힘을 꽤 쓰겠는 걸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지? 뭐 개중에 이렇게 찾는 사람 중에는 아마 공천 관련해서 줄 대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뭐 조직부총장 등등이 매일 아침 모여서 회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 직전에 이제 한다는 건데요. 그건 그 회의 참여 멤버들로 오인혜를 구성하든 추정하던데 아닌가요? 아닌 거죠. 네, 사실은 그런 그 식으로 당직자 중심으로 그렇게 사전 회의를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인혜 색출에 나서 그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저희 당도 그렇고요. 그 최고위원 하기 전에 뭐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뭐 대변인 뭐 이런 분들에서 회의를 합니다. 또 끝나고 나서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정책위의장이라든지 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만나서 회의하는 거는 어느 당이나 다 합니다. 당무 챙기는 거죠. 그렇죠. 하는 건데 거기는 사실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다. 집행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 최고위에서 결정한 거를 집행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문제는 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라 그 위에 실질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오인이. 저도 궁금합니다.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주에 밝히겠다고 했죠.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잘 알지 모르겠어요. 제가 멀어져 있잖아요 지금 약간. 벌써 버전이 여러 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장제원 의원 이런 등등이 포함되겠죠? 뭐 그런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윤핵관하고 좀 무관하게 이것도 이야기된다는 것도 약간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윤핵관 모두는 아니지만 윤핵관 일부 뭐 요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면 박성민 의원이 갑자기 뭐 옛날부터 원래 가깝게 지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게 보면 이분이 또 뭐 이철규 의원이 당연히 옛날부터 알고 보니 진짜 윤핵관은 따로 있었다. 권성동, 장제원은 약간 제가 보기에 뭐 원조 윤핵관으로 가고 이제 약간 신윤핵관 뜨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일단은 뭐 아니다 이영호 의원도 얘기를 했고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도 뭐 있습니다 하는 사람 못 그러니까 제 말은 뭐 다음 주가 됐건 언제가 됐건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각종 버전의 이름이 나온들 그걸 누가 최종 확인해 줍니까? 최근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렇긴 한데 계속 회자될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거 결국 공천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고 누가 하느냐. 당연히 뭐 정무수석 통해서 하는 거는 공식 라인이니까 그거는 의미 없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집행할 거냐. 뭐 누가 선정하고 할 거냐. 거기에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로 촉이 가 있는 거죠. 어디 가야 내가 공천권을 받지. 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시끌시끌하고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또 시끌시끌하고 지금 내부가 복잡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계속? 그 말씀은 지금 어쨌든 행안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결국 경찰 통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수사 이거 대비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꼭 자기가 해야 되나요? 저는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앞에서도 했고 최고위원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상임위원장 문제는 사실은 당내에서 이렇게 그동안 어찌 보면 나눠먹기거든요. 이런 식이라서. 돌아가면서 그렇죠. 2년씩도 안 하고 1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했던 분들은 좀 양보하고 다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의원들이 어찌 보면 3선급에서 보통 하는데 국민의힘은 뭐 초선 재선도 합니다. 그런 게 보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소문 안 나게 안 해서 문제야지 이미 다 언론에도 알려지고 서로 하려고 다 이렇게 머리 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선거는 안 해왔어요. 합의하는 식으로 해왔고 국민의힘이 선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거를 하든가 해야 깔끔하게 해야지 결론도 안 나고 있고 뭐 누가 봐도 그러면 좋은 거는 다 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지금 소수가 독점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너무 요직을 독점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당내에서 그런 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1년 단위로 막 요즘처럼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상임위원장이 약간 전문성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몇 년씩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사들이 뭐 이른바 그 좀 따뜻한 자리를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건 좀 문제가 아닌가. 다행히 뭐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다 뭐 이제 자기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물러서셨고 정청래 이제 의원만 이제 자기는 꼭 위원장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런 뭐 나름의 어떤 꿈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다음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의 전선을 쳐가지고 당원들 지지 호소까지 하고 몇만 명이 서명도 하고 야 이상한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하는 거하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 정도 된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법사위 근데 이미 법사위 야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이 문제를 당내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뭐 이걸로 막 이렇게 서로 시끄러워지는 게 제가 보기엔 속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끄러워져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물러나지 않는 한 계속 시끄러울 거거든요.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제 요 사안하고 당 혁신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원 원내대표 사이에 어떤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 뭐 이런 그 뭐 친명 대 비명 사이의 갈등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엮어서 쓰는 기사들을 봤거든요. 네. 혁신위원회는 원래 뭐 뭘 위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이제 돈봉투 사건 문제 나오고 이랬다 코인 문제 나왔을 때 의총에서 이제 혁신기구를 만들자는 게 처음 이제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 당에 이제 장경태 의원 중심으로 혁신회가 있었습니다. 혁신안도 만들었는데 잘 관찰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당의 혁신 문제는 내년 결국은 총선 앞두고 당의 체질 개선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원내에 만들다 보니까 아니 원내 의원들이 지금 혁신의 대상인데 원내에 만들어서 되냐? 그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에서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뭐 된 적이 잘 없어요. 보통 당의 기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일각에서 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정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제 말은 정권을 줘야 된다는 분들은 말은 혁신이라 했지만 실제로 이건 비대위야. 당대표 권한까지 다 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언론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대표 권한을 내려놓고 혁신에 다 넘겨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비대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지도부라든지 여기서는 원래 정권이라는 혁신위 정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경태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 자체가 혁신안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지도부가 별 의견 없이 수용하고 받아안는 정도의 권한. 그게 제대로 된 혁신위의 정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대위 정권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라서 저는 혁신위의 정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줘야 된다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당대표 지도부가 있고 혁신위 있고 이건 비대위 절대 아니다. 근데 이 정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혁신안을 만들면 이걸 지도부에서 받아 안아야 된다. 안아야지 여기 또 관여를 하고 이걸 빼고 저걸 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혁신위의 정권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대위는 아닌 혁신위로서의 정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몽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그러면 이 혁신위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이걸 받았느냐 하는 것부터 애초부터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 비명계 쪽에서 하도 사퇴론도 제기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걸 약간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물타기용으로 전 선택을 했다고 봐요. 물타기. 그리고 이제 비명계는 진심인 거죠. 정말로 이 혁신위를 사실상 비대위로 끌고 가서 이재명 대표 권한 다 내려놓게 만들고 본인들이 이 비대위 사실상의 비대위인 혁신위 장악해서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겠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보건대는 타협이 쉽지 않아요.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행사하는 자기의 권한을 다 뺏어가는 그 혁신위를 과연 허락을 할까요? 저는 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칼자루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비명계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정도로까지 강한 권력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 쓰지만 혁신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이제 비대위로 받아들이는 거고 정권이라 쓰면 이제 혁신위의 정권이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천권까지 내놔라. 뭐 이런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A라고 쓰고 B라고 다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민주당 2015년에도 뭐 결국은 문재인 대표 있을 때도 공천권 내놔라 이러다가 결국은 뭐 탈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공천 문제는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공천권을 당대표가 행사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싸움으로 가면 정말 이제 완전 이제 막싸움으로 가는 거죠. 막장으로 가는 거라서 그렇게는 안 갈 거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대표할 때보다 더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안철수 뭐 그다음에 김만길 이렇게 나가서 만들더라도 뭔가 세력이 되고 대선 후보를 칠 수 있는 데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럴 만한 분이 없어요. 없기도 하고 또 그때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폭망한다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마 가을쯤 되면 이재명 대표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비켜서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판단이 이 혁신이 구성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 사실상의 비대위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계속 끊임없이 그 이른바 이제 연말 사태 시나리오는 계속 지금 나왔었죠. 그동안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그걸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증폭시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친명계 쪽은 그걸 자꾸 이제 피해가면서 어떻게 좀 달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이제 찾는 거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찌됐건 지금 대표 직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절대 제가 보건대는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아니 근데 이 전반부 그러니까 그 금년 상반기 때부터 뭐 총선 직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당내에서는 자꾸 이제 몰아붙이는데 버티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당에는 최악체 그 악재만 터졌단 말이에요.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터지고 김남국 코인 터지고 그럼 점점 이재명 대표로서는 계속 있어 봐야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결국은 뭐 총선 승리가 일단 목표고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물론 원내에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원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약간 정체돼 있어요. 대부분 수사 대상이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뭐 걸려 있거나 캐비넷에 있거나 생각해서 안 움직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밖에 있는 분들은 많이 생각이거든요. 뭐 바꿔야 된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당내 어떤 혁신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뭐 물갈이가 됐든 아니면 구조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혁하고 바꿔나가야 되지. 그렇죠. 뭐 삼선 초과 금지가 됐든 대의원제 폐지가 됐든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 개혁한다는 거를 보고서 나가야지 지금처럼 그냥 뭐 조용히 있다 그냥 선거 때 되면 윤석열 정부 어차피 못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뭔가 새로운 세력이 와가지고 세력이랄지 인물이랄지 그렇죠. 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의원들 공천 싹 배제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뭐 카드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상황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그런데 그 민주당 내 특히 이제 그 친명계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그런 정도로까지 상황을 그럼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심각함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대로 잘 끌고 가면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 뭐 그렇게 획기적으로 오를 일도 없고 이대로만 가도 그냥 선방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정당 지지도 같은 거 보면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지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격차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뒤집어져서 뭐 이제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당의 현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천만 받으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중간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심판론 야당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여론이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정권 심판이라든지 야당 지지해야 된다는 여론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근데 그게 너무 안이한 자세다. 그렇게 가서는 제가 보기에 못 바꾸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뭐 아시겠지만 386 정치 그만할 때 됐어요. 그리고 다선 의원들 되게 많은데 이제 그동안 못 보여줬으면 더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까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낼 만한 외부 세력이 힘이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어쨌든 거의 목젖에서 왔다. 못하면 거의 다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꿔낼 만한 외부의 힘이 있느냐라는 표현을 조금 아까 쓰셨는데 네. 그 외부의 힘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바꿔내도록 힘을 주면 되죠. 그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본인이 내가 그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할 거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혁신위 논란은 오래갈 논란이고 굉장히 타협이 어려울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끝장 토론 각설하고였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함께 듣고요. 전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Don't go changing to try and please me. You've never let me down before. Don't imagine you're too familiar. And I don't see you anymore. I could not leave you in times of trouble. We never could have come this far. I took the good times, I'll take the bad times. I'll take you just the way you are. Don't go trying some new fashion. Don't change the color of your hair. You always have my unspoken passion. Although I might not seem to care, I don't want clever conversations. I never want to work that hard. I just want someone that I can